장면 1 삼성전자 주주분들, 오늘 삼성전자 뉴스는 단순히 노조 숫자가 줄었다, 성과급 논란이 이어진다, 이 정도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정말로 봐야 하는 건 따로 있어요. AI 반도체 사이클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대만에 거대한 투자를 예고했고 TSMC와의 협력은 더 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대만은 AI 칩, 첨단 패키징, AI 서버, 슈퍼컴퓨터까지 엔비디아 생태계의 중심으로 더 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에 내부 갈등으로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임금 협상은 일단 마무리됐지만 초기업 노조 조합원 수는 7만 명 아래로 내려갔고 DX 부문 직원들의 이탈과 반발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문제는 돈을 못 벌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AI와 메모리 호황이라는 너무 큰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그 기회를 누가 만들었고 그 과실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를 두고 내부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기 주가 문제를 넘어서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사이클에서 다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느냐와 연결됩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노조 이탈, DX와 DS 갈등, 성과급 논란, 그리고 엔비디아의 대만 투자까지 연결해서 삼성전자의 진짜 전망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였던 초기업 노조 조합원 수가 7만 명 아래로 내려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때 7만 6천 명을 넘겼던 조합원이 6만 9천 명대까지 줄어든 겁니다. 숫자만 보면 조합원 조금 빠졌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건 그렇게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반 노조 지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반 노조는 교섭 주도권과 대표성에 직접 연결됩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와 협상할 때 우리가 직원 전체를 대표한다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반이 흔들리면 앞으로 사측과의 교섭에서도 힘이 약해질 수 있고 다른 노조와의 주도권 싸움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조합원 이탈의 중심이 DX 부문이라는 점입니다. 모바일, TV, 가전 쪽 직원들이 이번 합의안에 강한 불만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반도체, 그러니까 DS 부문은 성과급 기대가 커졌지만 DX 입장에서는 우리는 배제됐다는 감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 내부에서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노사 갈등에서 노노 갈등으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이걸 그냥 내부 불만 정도로만 보면 놓치는 게 많아요. 삼성전자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내부 결속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AI 서버 수요가 커지고 있고 HBM과 차세대 D램, 첨단 패키징 경쟁이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에서 강한 평가를 받고 있고 TSMC는 엔비디아와 더 깊게 묶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사이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야 합니다. 메모리에서는 HBM4와 차세대 메모리에서 다시 주도권을 가져와야 하고요. 파운드리에서는 TSMC와의 격차를 줄이고 고객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싸움은 기술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조직이 빨리 움직여야 하고 인력들이 믿고 따라와야 하고 투자 판단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DS냐 DX냐, 누가 더 기여했느냐, 누가 더 받아야 하느냐, 누가 교섭에서 배제됐느냐를 두고 갈등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은 그만큼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이런 걸 굉장히 현실적으로 봅니다. 기술은 좋은데 내부가 시끄럽다.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대형 고객사도 외국인 투자자도 한 번 더 계산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대만 쪽을 보면 움직임이 굉장히 빠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대만을 AI 혁명의 진원지라고 부르면서 대만에 연간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5조 원 규모의 투자를 언급했습니다. 이 숫자는 엄청납니다. 단순히 공장 하나 짓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AI 칩, 첨단 패키징, AI 서버, 슈퍼컴퓨터까지 대만을 AI 공급망의 중심으로 더 강하게 묶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TSMC가 있습니다. TSMC는 이미 파운드리 세계 1위고 엔비디아와 애플, AMD 같은 고객사들과 깊게 연결돼 있습니다. 여기에 폭스콘, 위스트론, 퀀타 같은 AI 서버 제조 파트너까지 함께 움직이면 대만은 AI 인프라 생태계를 하나의 덩어리로 키우게 됩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건 굉장히 무겁게 봐야 할 장면입니다. AI 사이클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엔비디아는 필요한 곳에 돈을 넣고 TSMC는 그 돈을 받을 준비를 하고 대만 생태계는 그 흐름을 같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내부 성과급 갈등과 노조 대표성 논란으로 계속 시끄러운 모습을 보이면 시장은 당연히 묻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이 사이클을 잡을 준비가 정말 되어 있나? 그렇다고 삼성전자의 기회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는 굉장히 큽니다. AI가 커질수록 메모리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예전에는 AI 반도체라고 하면 사람들이 엔비디아 GPU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들 알게 됐죠. GPU만으로는 안 됩니다. HBM이 붙어야 하고 차세대 D램이 필요하고 고속 인터페이스와 패키징까지 같이 따라와야 합니다. AI 서버가 더 복잡해질수록 메모리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AI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여기서 아직 강력한 자산이 있습니다. 메모리 생산 능력, D램 기술, 낸드, 패키징,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까지 혼자서 넓은 범위를 가져갈 수 있는 회사입니다. 이 구조는 여전히 강점이에요. 문제는 시장이 이제 삼성전자도 언젠가 잘하겠지, 이 정도의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크게 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장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원합니다. HBM4에서 어떤 고객을 잡는지, 엔비디아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AI 서버용 메모리에서 가격과 물량을 얼마나 확보하는지, 파운드리에서 적자 부담을 줄이는지, 그 뉴스가 실제 돈의 이동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성과급 논란이 삼성전자 전망에 영향을 주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과급을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과를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앞으로 삼성전자의 투자 여력, 조직 문화, 주주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역대급 호황의 과실을 나누고 싶을 겁니다. 특히 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AI 메모리 호황을 직접 만들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겠죠.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R&D도 해야 하고 P4 같은 대규모 투자도 해야 하고 HBM 생산 능력도 키워야 하고 파운드리도 살려야 합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이익이 늘었는데 주주 환원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질문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DX 직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버틴 건 반도체만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쉽게 말하면요, 삼성전자의 돈은 한쪽으로만 흐르면 안 됩니다. 직원 보상도 필요하고 투자도 필요하고 주주 신뢰도 필요하고 사업부 간 균형도 필요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호황이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이상한 상황이 됩니다.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조직은 더 갈라지고 주가는 올랐는데 시장은 내부 리스크를 걱정하는 그림이 되는 거죠. 지금 초기업 노조 조합원 이탈은 삼성전자에게 하나의 경고입니다. 이번 합의가 모두를 설득하지는 못했다, 이 메시지로 봐야 합니다. 초기업 노조는 DX 부문 집행부를 재구성하고 현장을 전담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DX 쪽 불만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응을 잘못하면 갈등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DX 입장에서는 성과급 자체보다도 우리 의견이 반영됐느냐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 가장 위험한 감정은 적게 받았다는 감정보다 배제됐다는 감정입니다. 적게 받았다는 건 다음 협상에서 조정할 수 있지만 배제됐다는 감정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사이클에서 진짜 장기전을 치르려면 이 신뢰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전망은 HBM4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술, 투자, 고객, 조직, 노사, 주주, 이 5가지가 같이 맞아야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TSMC와 SK하이닉스에 맞설 수 있는 진짜 AI 반도체 대표주로 봐줄 겁니다. 그럼 지금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무엇을 봐야 할까요? 먼저 노조 숫자입니다. 초기업 노조가 과반 지위를 유지하는지, 전삼노와 동행노조가 얼마나 더 커지는지 봐야 합니다. 노조 구조가 재편되면 앞으로의 교섭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DX 반발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지입니다. 단순 불만으로 끝나는지 별도 교섭 요구나 소송, 조직적 움직임으로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AI 반도체 성과입니다. 삼성전자가 HBM4, SOKMM, 차세대 메모리에서 엔비디아와 빅테크 고객에게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은 내부 리스크에 민감합니다. AI 사이클이 좋아도 조직 리스크와 지배구조 리스크가 커지면 할인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TSMC와의 비교입니다. 엔비디아가 대만에 돈을 넣고 TSMC와 생태계를 더 강화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방역 카드를 보여주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강해지려면 노사 갈등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AI 사이클에서 실제 수주와 실적을 시장에 보여줘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 지금 삼성전자는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있습니다. 한쪽에는 거대한 기회가 있습니다. AI 반도체 호황, 차세대 메모리 수요, HBM4, AI 서버, 휴머노이드와 피지컬 AI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흐름을 제대로 잡으면 30만 원이 끝이 아니라 그 이상의 재평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에는 내부 리스크가 있습니다. 초기업 노조 조합원 이탈, DX와 DS의 갈등, 성과급 배분 논란, 과반 노조 지위 불안, 주주와 직원 사이의 자본 배분 문제. 이 문제들이 길어지면 삼성전자는 좋은 시장을 눈앞에 두고도 스스로 속도를 잃을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대만에 돈을 넣고 있습니다. TSMC는 그 돈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경쟁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게 필요한 건 더 이상 말뿐인 기대가 아닙니다. 내부를 안정시키고 HBM과 차세대 메모리에서 결과를 내고 글로벌 고객에게 삼성전자는 흔들리지 않는 공급자다라는 신뢰를 다시 보여줘야 합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전망은 파업이 끝났느냐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호황의 중심으로 다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성과급 논란과 내부 갈등에 발목 잡혀 TSMC와 SK하이닉스가 가져가는 프리미엄을 바라만 보게 될 것인가? 이제 시장은 삼성전자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주들은 어떨까요? 코스피가 8,000을 넘어선 지금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떤 순서로 퍼지고 있느냐? 반도체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전력, 인프라, 증권, 금융, 자동차, 저평가 업종으로 돈이 옮겨가는 이 순환매의 흐름을 포착하고 그 위에 올라타야 하죠. 그런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 흐름을 놓칩니다. 처음에는 너무 오른 것 같아서 망설이고 조금 더 오르면 늦은 것 같아서 못 사고 결국 마지막에는 남들이 다 벌었다는 이야기 듣고 가장 뜨거운 자리에서 뒤늦게 따라 붙습니다. 수많은 종목을 지켜본다고 그 모든 종목의 상승 흐름을 정확하게 따라 붙어서 수익을 내는 게 쉬울까요? 개인이 가장 큰 수익을 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평가된 종목의 장기 투자, 다른 하나는 시장의 흐름을 읽고 어떤 기준으로 움직일지 미리 정해놨느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포드릴 전자책은 바로 코스피 8,000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책에는 지금 코스피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갈지, 돈은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 외국인과 기관은 무엇을 다르게 사는지, 그리고 상승장에서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떤 실수를 하는지까지 담았습니다. 초보 투자자라면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미 투자 경험이 있는 분들도 지금 내가 시장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서 신청 페이지를 작성하시면 자동으로 전자책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국내 주식시장은 2배 이상의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주식 투자자와 아닌 사람들의 자산 격차도 빠르게 벌어지고 있죠. 이 기회를 그냥 뉴스로만 흘려보내지 마세요.